안녕하십니까, 군썰 유성입니다. 오늘은 월남전 당시 우리 한국군을 대상으로 월남 정글 속에서 북한군이 전개했던 심리전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역시나 최근 두 편에 걸쳐 소개했던 월남전 미공개 사진의 후속편으로서 사연의 제보자는 지난 두 편의 방송과 마찬가지로 월남전 당시 촬영한 소중한 필름 원본을 제보해 주신 병 191기 권기문 님이 되겠습니다. 60년대 후반 월남 청룡부대에서 사진병으로 복무하신 분입니다. 한편 이미 소개한 방송에서는 제가 받은 수백 장의 월남전 당시의 사진을 주제별로 예를 들면 아주 특이하게도 일부 반바지와 반팔 위장복을 입고 전투에 임했던 대한민국 해병대의 당시 복장이라든가 고노이 작전, 또 베트콩 포로들의 모습 등으로 그 주제를 나누어서 해당 사진에 얽힌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에 그러니까 크레모아를 맞고 산산이 찢어져서 누가 봐도 그게 신체의 일부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걸려있는 모습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아직 소개하지 못한 사진이 제법 있기 때문에 지난 두 편의 방송처럼 나머지 사진들도 주제별로 분류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만, 제보자께서 오늘의 이런 방송을 예견하고 미리 주제별로 필름을 보관하신 것도 아니고, 또 당시의 필름은 단 한 장도 예외 없이 규정에 따라 분류, 조난해야 할 그런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수만 장의 필름 중 0.0001%도 안 될 극히 일부가 어쩌다 오늘까지 개인적으로 보관되어 왔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제보자께서 말씀하신 사연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이 반드시 일치해서 존재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자식, 그냥 사연은 있으되 관련된 사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면 되지, 뭔 말을 그따위 빙빙 돌려서 떠들어. 해병대에서 그렇게 배웠어? 있다 없다 아니면 깐다 못 간다 그러면 되는 거지. 네가 무슨 정치인이야? 참나.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은 관련된 사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시 제보자께서 촬영한 방대한 양의 필름은 당연히 해병대 사령부 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런 기관에서 보관하겠죠. 아무튼 오늘 방송은 사진보다는 사연을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월남전 당시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만, 제보자께서 월남에서 본인이 사용하던 수통의 캔컵, 캔트라이를 지금까지 55년째 댁에 보관하고 계신다는 사진입니다. 어떠십니까? 아련한 추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현역 때 사용하던 이런 물건들이 집에 있다면 가끔은 이런 데다 밥도 먹고 커피도 한 잔 타서 마셔보고 싶습니다. 자식이, 네가 월남 정글 속에서 야간에 졸지 않으려고, 아니 죽지 않으려고 저 캔컵에 시레이션 커피 서너 개씩 때려놓고 마셔봤다고? 아유, 자식이 오늘 맹랑하네. 네 몇 개야 인마? 참나 이게. 제가 하루에 최소 두세 시간 이상 선배님들과 통화하면, 사연을 듣다 보면 마치 제가 겪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걸 꼭 찍어서 먹어봐야 된장인지 그건지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80년대 저희 때 저 캔컵은 술잔으로도 아주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들이 소주 이렇게 한 병 붓고 조금 남았던 것 같아요. 한 모금 정도. 그러면 그건 이제 버리면 안 되죠. 딱 한 모금 딱 병나발 불면 되는 그런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 훈련 나가면 많이들 드셨죠. 제 얘기는 그만하고, 이렇게 현역 시절 사용하던 군용 물품에
월남전 당시 촬영한 작은 필름들까지 분실하지 않고 잘 보관하고 계신 걸 보면 제보자께서는 아주 꼼꼼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월남에서 겪었던 사연들 역시나 바로 어제 겪은 일인 것처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자는 청룡부대 사진병이 뭐 그리 중요한 직책이라고 월남전 당시 해병대의 각종 사연을 그렇게 많이 기억할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룡부대 사진병은 까딱 잘못하면 여단장실에 불려 들어가서 장군한테 직접 기합을 받을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보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트콩이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월남 주재 우리나라 신문사 특파원들한테 돌렸다가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던 키신저와 월맹 간의 평화회담에 그 사진이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면서 김현상 장군이 대노했고, 그래서 기합받았다는 그런 사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편 모든 작전 그리고 적의 포로 및 우리 측 전사 부상자 등이 발생할 때는 이 사진병이 반드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야 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만큼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연 또한 많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진병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했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일화 중에 이분께서는 69년 국군의 날 행사 때 이 행사에 참석하는 월남군 VIP들을 수행해서 잠시 귀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군의 날 직전 월남에서 해병대의 큰 작전이 실시되는 바 즉시 귀국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월남행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이분이 없으면 그 중요한 전투 현장의 사진을 찍을 사람이 없었다, 이런 뜻이겠죠. 결론적으로 이분은 각종 전투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야 하는 아주 중요한 대원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월남전에 참전한 북한군이 우리 한국군을 향해 전개했던 심리전의 모습을 부족하지만 관련 사진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북한군의 월남전 참전은 북한군 공군 조종사의 참전 사실이라든가 베트남 현지에 조성된 그들의 전사자 묘역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진 지 오래이고, 또 북한군 미국이 조종사들의 월남전 참전은 오늘 제가 다루려는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월남전 미공개 사진 제3탄의 첫 번째 사진. 이 사진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월남전 당시 노획한 적의 물품으로서 청룡 2대대 6중대 및 경비중대가 작전지역을 탐색 중 현지 민간인이 제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의 엄청난 장비나 작전 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이 중요한 이유는 사진 속의 저 하얀 손수건 때문입니다. 제보자 설명에 따르면 이 손수건의 그림과 글씨는 한 땀 한 땀 일일이 수를 놓은 거라고 합니다. 아울러 내용 또한 월남에 파병된 오빠 또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미제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본 사진을 최대한 확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수를 놓은 글자가 한글이라는 사실, 또 내용 중에 결의 그리고 기러기 등으로 추정되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 아울러 달밤에 기러기인 듯한 새가 하늘을 날고 한복을 입은 두 명의 여자가 이를 바라보는 모습 등만 겨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만 가지고도 이 손수건을 북한에서 월남에 있는 북한군에게 보냈다라는 사실 정도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사진 속에선 이 손수건과 같이 노획한 한글로 된 삐라가 보이는데, 사실 이 한글 삐라와 관련된 사연은 월남전에 참전하신 선배님들 거의 모두가 기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병대에 대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이런 삐라를 월맹 정규군 또는 베트콩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보고 계신 1969년 12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처럼 북괴 공작원 50명이 월남에서 한국과 월남의 이간을 획책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당시 백마부대 정규한 사단장의 발표 내용을 보도한 기사, 그리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북괴군 소령이 30명의 여자 베트콩들에게 69년 4월부터 8월까지 한국어를 가르쳤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으로부터 단기간에 한국어 교육을 받은 베트콩들이 이런 삐라를 제작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편 특이한 건 이 기사에서 북한군은 한국군에 대해서만 무기를 버리고 부대를 이탈하라는 식의 심리전만 수행한 게 아니라 주월 한국군에 대한 월남 현지인들의 적대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선전 활동도 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전 방송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만 오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소개하면, 청룡 호이안 시절 북한에서 파견된 군사고문단이 활동을 했는데 이때 그 책임자가 김철절 중좌, 김철절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아무튼 이 김철절 중좌가 책임자였는데 이 사람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면 베트콩 20명을 사살한 것으로 쳐준다 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 북한 군사 고문단의 심리전 방송 및 살포되는 삐라의 내용, 즉 안면에 박정희, 이후라 이런 놈들은 매일 저녁 주지육림에 빠져 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월남까지 와서 전쟁을 하는가? 그리고 뒷면에는 안전통행증이라고 해서 이 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베트콩 지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귀순 공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사진은 66mm 휴대용 라켓을 등에 메고 해변을 정찰하는 특공중대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필름 앞뒤로 연결된 다른 장면들을 보면 이건 1969년 9월에 베리아 반도 상륙작전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베리아 상륙전 직후 내륙에 적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특공중대에 의한 별도의 베리아 지역 작전에서의 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청룡 특공중대가 베리아 반도의 의심 지역을 수색한 결과 적이 이미 도피해서 사라진 땅굴 속에서는 평양의 누나한테 쓰다만 한글 편지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특공중대가 해당 지역을 수색한 이유는 바로 확성기를 이용한 적의 한국어 심리전 방송 때문이었다고 하는 바 이상의 사실을 놓고 보면 북한군의 활동은 아군 주둔지 인근에서도 전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소개하면, 적의 심리전 방송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미군 측에서 밀림 속 적 확성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했고, 이에 따라 해당 스피커의 위치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아군의 포병 사격 그리고 수색에 들어간 특공중대에 의해 이런 북한군의 활동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월남전 신병인 경우에는 총성이 울려도 도대체 그게 어느 쪽에서 발사된 총성인지 알 수가 없어 당황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실전 경험이 쌓이게 되면 바로 몇 시 방향에서의 총소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림 속에서 우리 유행가 등을 틀어대며 밤마다 한국어로 심리전을 전개했던 적 확성기의 정확한 위치는 미군의 음향 관련 특수 장비에 의해서만 파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의 주제 북한군의 심리전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베리아 상륙작전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작전에서 촬영된 역시나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사진과 베리아 작전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설명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1969년 9월 베리아반도 상륙작전에 참가한 오늘 사연의 제보자 청룡 사진병의 모습입니다. 베리아 상륙작전의 정식 명칭은 승용 제15호 작전인데 이 사진을 찍은 미 해군 이오지마 함은 헬기 항모입니다. 따라서 이 사진은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베리아 상륙작전은 월남전 한미 해병대 최초의 연합 상륙작전이자 한국전쟁 당시의 인천 상륙작전에 이은 두 번째 한미 연합 상륙작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1969년은 왼쪽 그림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청룡부대가 최초 캄란에서 투입화 그리고 출하회를 거쳐 67년 12월부터 72년 철수하기 전까지 호이안에 주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편 오른쪽 지도는 호이안 지역을 확대한 위성지도인데 1번이 청룡 여단본부 그리고 베리아 반도는 2번 지역. 그럼 여단본부 남쪽 지역에 상륙작전을 실시했다는 뜻이죠. 다시 왼쪽 그림을 보시면 북위 17도선을 비무장지대로 해서 자유 월남과 월맹이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 그럼 이걸 현재 한반도 상황을 예로 설명을 드리면 월남의 그 북위 17도선은 우리의 현 휴전선 그리고 해병대가 주둔한 호이안은 강원도 최북단 고성이 아닌 속초쯤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베리아 반도는 속초 남쪽의 양양 그 정도가 되겠죠. 이상하죠? 하지만 월남전을 한국 전쟁처럼 밀고 밀리는 전면전 또 지금과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월남전은 북위 17도선 남쪽 자유 월남 지역에서의 베트콩 및 월맹 정규군을 대상으로 한 전쟁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룡부대가 주둔한 지역 이남에 상륙작전을 실시했는데 그게 바로 베리아 상륙작전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베리아 상륙전 미공개 사진을 몇 장 더 소개하면 이 사진은 베리아 반도 상공을 정찰하는 우리 해병대 L-19 정찰기의 모습인데 오른쪽에 조종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큰 종이 같은 걸 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해병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L-19의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또 이 사진은 이오지마 헬기 항모에서 이륙한 치누크 헬기에서 내려다본 포연이 자욱한 베리아 반도의 모습 그리고 공중 강습을 감행하는 해병대원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 해병대 헬기라는 걸로 봐서 또 80년대 저의 미 해병대와의 연대급 상륙훈련 즉 RLT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이 헬기는 CH-47 치누크 헬기가 아닌 CH-47과 거의 구분하기 힘듭니다만 CH-46 시나이트 헬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 이 사진은 청룡부대 참모장 고광수 대령의 모습인데 특이한 건 이분이 지휘관이 아닌 여단 참모장으로서 이 베리아 상륙작전에서는 RLT 즉 연대 상륙단의 지휘관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잠시나마 보병 연대장직을 수행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월남 청룡부대는 원스타 준장이 지휘하는 여단으로서 예하에 4개의 보병대대와 1개의 포병대대 그리고 여러 중대급 직할부대를 편제하고 있었는 바 비록 이 여단이 포항 1사단의 2연대를 모체로 해서 창설되었다고는 하지만 연대라는 편제가 이 여단 예하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상륙작전이었던 베리아 작전에서는 상륙군 사령관이 여단장이나 대대장이 아닌 여단 참모장 고광수 대령이었다는 점이 특이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북한군의 심리전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월남전 편의공작대 즉 MIG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68년 1월에 구정공세 당시 우리 쪽 남모 해병이 적의 포로가 되었다가 구출된 사연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오늘 사연의 제보자 말씀에 따르면 남모 해병이 구출되자마자 역시나 자신이 카메라를 들고 그가 조사받고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모 해병은 자신이 적에게 잡혀있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사진병에게 귀뜸해 주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베트콩 전방사령부 포로수용소에는 북한군 신문조가 있어서 자신에게 여단장 찝차 번호는 몇 번이냐, 또 참모장 차는 몇 호차냐, 이런 내용들을 캐물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 또한 북한군 심리전 요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군의 심리전 수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확성기 방송과 삐라 살포였는데, 이 삐라 살포 방식과 관련해서는 요즘 북한이 날려보내는 오물풍선에 버금가는 아주 특이한 모습이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은 아군 주둔지 쪽으로 삐라를 살포하기 위해 일명 마대포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대포가 아닌 마대포.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마대 안에다 삐라와 적당한 무게의 포탄, 파편, 뭐 돌멩이, 뭐 유리, 뭐 이런 걸로 됐겠죠. 그리고 폭약 등을 같이 넣은 다음 화약 대포가 그 발명되기 전 멀리 이렇게 돌을 날려보내기 위한 일종의 투석기, 아시죠? 고대 전쟁에서 쓰던 거. 그런 그 투석기와 같은 원리로 아군 주둔지에다 마대포를 날렸다는 겁니다. 근데 별도의 투석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월남 현지의 그 지천, 그 대나무를 이용했는데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적은 한국군 주둔지 근처에 대나무 숲에서 아주 크고 튼튼한 그런 대나무 하나를 골라 밧줄로 대나무의 그 상단을 묶어서 이렇게 잡아당긴다. 그런 다음 휘어진 대나무에다 삐라 등이 담긴 마대를 건다. 그 다음 최대한 휘어진 대나무의 끈을 놓아 발사한다. 그러면 이게 한국군 주둔지에 떨어지면서 폭약이 폭발하고 그 다음 삐라가 날리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만 삐라보다는 폭약이 터지는 소음에 특히나 아무런 소리 없이 휙 날아와서 뻥 터지는 소음, 아군에겐 제법 공포였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인명을 살상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단순히 삐라를 날리기 위한 방법. 근데 이걸 북한군들이 직접 날렸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삐라는 평양에서 제작했고 월남에 파견된 북한군들이 이를 관리하고 분배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또 그 마대포가 날라올 때는 거기 이제 심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날라오는 게 보였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한편 오늘 사연의 제보자 청룡부대 사진병께서는 당시 월남에서 똑같은 사진을 수천 장 인화하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작업량이 어마어마했기에 각 예하부대에서 여러 작업원을 선발해서 인화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은 미군 측에서 제공한 정보였는데 어떤 경로로 그걸 입수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양에서 월남으로 파병되는 3명의 북한군이 손바닥을 들고 무언가 선서를 하는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들은 파월 이후 한국인으로 위장해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특수공작을 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 인근 다낭에 나와 있던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이 북한인들의 사진을 일종의
현상 수배 방식으로 일일이 돌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군들이 한국인으로 위장을 해서 다낭 현지에 한진 상사 등과 같은 한국인 사회에 잠입해서 모종의 공작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마지막 사연을 소개하면, 당시 다낭은 미군 물자가 넘쳐나고 군인 그리고 군인을 상대로 한 민간인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얽혀있는 그런 마치 한국전쟁 당시의 부산항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해병대 청룡부대에서도 극소수 탈영병이 발생했고 그들은 다낭 시내에 숨었다고 하는데, 우선 이 탈영병들의 사연을 잠깐 소개하면, 일단 탈영병 중에 전방 소총중대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 당시는 모든 소총중대가 방석진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시기 따라서 중대에서 상급 부대인 대대나 여단으로의 이동은 거의 모두가 헬기를 이용하던 시절, 즉 소총중대원은 부대 밖 개별 행동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단본부라 후방의 지원부대 인원들은 비교적 이동이 수월했고, 특히나 여단참모실 소속 인원 중 일부는 다낭에 나가서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자신이 여단본부 무슨 참모실 아주 끝발 좋은 보직에 있으니 내가 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구라를 좀 쳤던 모양입니다. 또 미군 PX에서 무슨 물건을 내가 사줄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인 기술자들에게 먼저 돈을 받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고를 치고 미귀 뭐 탈영이 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탈영병은 여단본부 연병장에서 공개 재판을 통해 전시 탈영이라는 죄목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한국으로 즉시 귀국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월남에서 사형 판결이 난 탈영병은 당시 후암동 해병대 사령부 맨 뒤쪽에 있던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그들은 사형 집행 없이 적당히 형을 마치고 제대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단본부 공개재판에서의 사형 판결은 일종의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미디 같은 방식으로나마 파월 장병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이미 북한군 요원들이 다낭 같은 대도시에 잠입해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공작을 한다는 그런 첩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서 헛짓거리 하면 안 된다 이거겠죠. 실제로 북에서 파견된 3명의 사진을 다낭 주재 한국인들에게 배포하고 난 이후 다낭에 한국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외출 외박을 전면 금지시켰다는 제보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월남에서의 북한군 활동은 미국이 조종사들의 직접적인 전투 행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삐라, 확성기 방송, 그리고 월남 현지인들의 한국군에 대한 적개심 고취 등의 활동을 주로 전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에서는 자진 월북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 심리전의 완벽한 실패와 동시에 월남 파병, 대한민국 해병대 해병 정신의 또 다른 승리를 의미하는 사연이었기에 오늘 부족하나마 50여 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사진들과 같이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역 시절의 소중한 사진과 사연을 간직하고 계신 여러 선후배님들의 사연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